군대가 헌법 조항을 근거로 건설회사가 되고 그 건설회사가 다시 국가 최대의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하며 심지어 수백 개의 프로젝트와 수천 개의 기업을 통제하는 경제 제국으로 발전한다면 우리는 그 조직을 어디까지 군대로 봐야 할까요? 이는 이란의 카타말 안비아 건설사령부입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건설회사가 아니라 이란의 군사, 경제, 정치, 권력이 하나로 결합된 구조적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기업 분석이 아니라 헌법, 전쟁, 권력,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건설사령부는 전쟁 이후 재건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필요 속에서 탄생한 조직입니다.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자 이란은 심각하게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국가 재정이 이미 고갈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시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1989년 혁명수비대를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늘날 카타말 안비아 건설사령부의 출발점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직은 처음부터 독립된 기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재건 수행 조직으로 출발합니다. 전쟁 과정에서 축적된 공병 능력과 조직력을 그대로 민간 인프라 복구에 투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헌법적 근거 위에서 정당화됩니다. 이란 헌법 제147조는 군대가 평시에도 건설, 생산, 교육, 구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명수비대는 자체 규정 제10조를 근거로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장합니다. 이 조항은 군이 생산과 건설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바로 이 해석이 혁명수비대의 경제 진출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기반이 됩니다. 바로 제도적으로 정당화된 군의 경제 개입입니다. 권력이 단순히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그 개입 자체가 구조화되는 방식입니다. 그 후 1999년 기존의 재건 조직이 건설사령부로 재편되면서 단순한 전후복구 조직이 아니라 혁명수비대의 공식적인 경제 진출 창구로 자리 잡게 되고 이 시점부터 재건을 넘어서 국가 인프라와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행위자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전후 인프라 복구를 담당하는 공병 조직에 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로, 댐, 에너지 시설 건설을 수행하던 조직은 점차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었고 현재는 약 13만 5천 명 규모의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로 성장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외부 계약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천 개 이상의 민간 기업이 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천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지금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형 국가기업에 가깝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기업을 연결하고 통제하는 네트워크 중심 구조입니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조직하는 행위자에 가까운 것입니다. 석유와 가스, 석유화학, 교통, 항만, 광업, 농업, 수자원까지 거의 모든 핵심 산업에 관여합니다. 특히 1999년 이후 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이란의 석유가스 분야에서 가장 큰 계약자로 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진출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자산을 군 조직이 통제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은 2005년 이후 아흐마디 네자드 정부 시기에 결정적으로 강화됩니다. 이 시기에는 경쟁 입찰 없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건설사령부에 직접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남부 아살루에에서 동부 시스탄, 발루체스탄까지 이어지는 13억 달러 규모의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그리고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15, 16단계 개발과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 사업들이 이 조직에 맡겨집니다. 건설사령부의 특징은 단순한 경제활동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빈곤 지역에서 학교, 병원, 도로, 모스크를 건설하고 식량과 의료를 제공하는 활동도 병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정치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통치 전략입니다. 국가가 직접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대신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R&D 센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2013년에 설립된 자급자족 연구센터는 기술 개발과 저항 경제를 목표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 경제는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자원을 기반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국제 제재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바로 카타말 안비아 건설사령부입니다. 외국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대신해서 이란 최대의 계약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제재가 단순한 경제 압박이 아니라 내부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조직은 해외에서도 활동합니다. 이라크에서는 가스 시설, 수처리 시설, 종교 건축물 복원 사업을 수행하며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개발을 통한 영향력 투사입니다. 조직 내부 구조 역시 군사적입니다.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 전체를 지휘하고 주요 프로젝트 선정 역시 최고위층에서 결정됩니다. 외부 감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내부 감사 역시 혁명 수비대 정보보호 조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일반 기업과 완전히 다른 폐쇄적 조직의 특징입니다. 결국 카타말 안비아 건설사령부는 단순한 건설회사라는 범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헌법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시작해
군사 조직의 위계 구조를 유지한 채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천 개의 기업과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이 구조를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 시장과 국가의 구분이 흐려지는 하이브리드 권력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계약과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사 조직과 최고 권력이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경쟁력이나 효율성보다 권력 접근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경제 활동이 더 이상 부를 창출하는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권력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카타마란비아 건설사령부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은 다시 조직 내부로 흘러들어가 충성과 결속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내부 네트워크는 다시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와 권력이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란 경제는 점점 더 이중 구조를 띠게 됩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존재하는 국가 중심의 공식 경제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 수비대와 그 산하 조직들이 장악한 병렬 경제입니다. 그리고 카타말 안비아 건설사령부는 바로 그 병렬 경제의 중심에서 자본, 조직, 권력을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이 조직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통치되며 어떻게 외부 압력 속에서도 버텨내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